자, 지금 보면 요 녀석을 요렇게 만들어 달래요. 근데 아까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A 엘리먼트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A 엘리먼트를 사용했다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지금 마우스 커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는 지금 얘가 A 엘리먼트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텍스트도 지금 A 엘리먼트로 감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냐? 제가 아까 돌아다녀 보니까 이 막대기를 뭐 섹션으로 감싸신 분들 계신데 뭐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좋은 방법은 또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강사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여러분들이 한 방법이 그렇다고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HTML, CSS 디자인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고 뭐가 더 낫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배워가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BMX를 일단 어떻게 하겠어요? DIV로 저는 감쌀 겁니다. 그 다음에 A 탭 해가지고 여기다가 BMX를 쓸 거예요. 왜 그렇다? 일단은 DIV라는 전체적인 박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큰 박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구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레이아웃이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DIV라는 요 박스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당연히 텍스트 크기만큼의 지금 높이가 잡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A 엘리먼트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라면 처음에는 자, 그러면 제가 A 엘리먼트를 왜 이렇게 썼을까요? 당연히 텍스트만큼의 너비가 잡히고 걔도 높이가 텍스트만큼의 높이가 잡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div라는 녀석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게 되면 A 엘리먼트가 이동하는 거예요? 아니면 A가 품고 있는 텍스트가 가운데로 이동하는 거예요? A 엘리먼트가 가운데로 이동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A 엘리먼트, A는 디스플레이가 뭐다? 인라인의 본질은 뭐다? 텍스트화, 글자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iv가 품고 있는 글자의 개수는 몇 개인 거예요? 띄어쓰기를 제외한다고 하면 글자 몇 개? 하나인 겁니다. 하나. 이해가 되시죠? 요 BMX까지 div의 글자로 취급하시면 안 돼요. 이 BMX는 누구 거? A 엘리먼트 거지 BMX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div 게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div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게 되면 너가 품고 있는 텍스트, 즉 A 엘리먼트를 가운데로 정렬하라.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BMX가 지금 A 엘리먼트가 BMX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이동하는 것 뿐이지 엄연히 따지면 div가 가운데로 가라고 명령을 했을 때 누가 간 거다? A 엘리먼트가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일단 작업을 해줘야겠죠. div한테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근데 사실 div한테는 텍스트 얼라인 센터만 주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div의 자식인 A 요렇게 쓰셔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몇몇 속성은 자식한테 스며드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폰트 사이즈도 div한테 준다 해가지고 얘가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 적용되죠. 그죠? 근데 사실 뭐 폰트 웨이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찝어야 된다. 왜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업하다 보면 HTML상의 div가 굉장히 많아질 건데 실제로 div를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div를 딱 이렇게 써버렸어요. 그러면 모든 div가 그 속성이 적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찝으려고 자꾸 연습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이유예요. 자, 그러면 div의 자식인 A한테 폰트 사이즈를 정확하게 크게 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도 볼드 이렇게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A니까 뭐예요? A는 지금 디자인이 굉장히 구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컬러도 블랙 주셔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도 어떻게 논처리 해줘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는 레터 스페이싱도 이렇게 마이너스 0.6 ref 이런 식으로 주겠습니다. 레터 스페이싱은 사실 안 줘도 상관없는데 주면 좀 더 낫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BR 이건 필요 없고 얘네들을 뭘로 감싼다? 저는 내부로 감쌀 겁니다. 내부로 감싼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A 엘리먼트로 브랜드 비주얼 얘네들이 감싸져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섹션 탭 여기다가 A 엘리먼트를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구조로 제가 삼을 거다.
그러니까 막대기는 그냥 냅두고 텍스트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감싸는 구조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대로 또 복사할게요. 코드 어긋났어도 여러분들 이제 요거 수정하면 어차피 자동 정렬 기능 이용하면 정렬되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정렬은 좀 하세요. 정렬. 간혹가다 코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신 분들 계신데 강사가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포맷 ASMR 누르던가 아니면 컨트롤 A 눌러서 Shift 탭을 누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죠. 당연히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섹션이 디스플레이 블럭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일단 내부의 자식이, 그러니까 내부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줘서 가운데로 보내긴 해야죠. 그죠? 텍스트를 정렬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것도 엄연히 따지면 내부한테 뭐 한 거예요? 자, 섹션, 이거는 텍스트 얼라인은 내부가 품고 있는 텍스트 정렬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왜 섹션이 또 섹션이 지금 정렬이 된 걸까요? 자, 섹션이 정렬된 걸까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다가 섹션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칠해볼게요. 그러면 섹션은 디스플레이가 블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블럭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넓은데 이게 왜 또 이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식이 뭔가를 하지 않는 이상 부모한테 준 속성은 자식한테 스며드는 성질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텍스트 얼라인이 지금 누구한테 스며든 거냐면 섹션한테 스며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섹션한테 스며들었기 때문에 섹션한테 너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정렬해. 그렇기 때문에 섹션이 지금 A를 정렬한 상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텍스트 얼라인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렇게 된 거랑 똑같다는 거죠. 왜요? 상속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가운데로 정렬이 된 상태인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섹션을 한 줄로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주면 되겠죠. 인라인을 주던 인라인 블럭을 주는데 인라인 블럭 줄 거예요. 왜요? 적절하게 너비를 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만 얘네가 간격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섹션이라고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확하게 내부의 자식인 섹션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는 지우시면 되고 이제 뭐 하면 된다? 이 A 엘리먼트 작업해주면 되겠죠. 얘는 조금 키울게요. 110 픽셀 요 정도로 간격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의 자식인 섹션, 그 다음에 그의 자식인 A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컬러를 또 어떻게 블랙을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논처리 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근데 그러면 폰트 웨이트는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A한테 줘야 될까요? 아니면 섹션한테 줘야 될까요? 아니면 내부한테 줘야 될까요? 그렇죠. 내부한테 줘야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막대기를 포함해서 텍스트까지 굵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중복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속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코드를 또 쓰지 않아도 중복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폰트 웨이트를 내부한테만 주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섹션한테. 그 다음에 섹션한테 있는 폰트 웨이트가 누구한테까지? A한테 지금 상속이 돼서 이런 식으로 글씨가 굵어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중복 발생한 게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뭐가 중복됐죠? 요게 중복됐죠. 컬러 블랙.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컬러 블랙 텍스트 데코레이션.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얘한테 주지 않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안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안 주게 되면 지금 이렇게 A의 엘리먼트의 색상이 구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A만 딱 집어가지고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A만 딱 작업을 자, 여기다가 A도 컬러도 어떻게 한다? 블랙이라 주게 되면 모든 A 엘리먼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컬러가 블랙이 되고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없어진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A의 노멀라이즈라고 합니다. A 노멀라이즈라고 해요. 자, 노멀라이즈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A를 보통 다른 태그와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만드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div 그냥 쓰면 div 글씨 어때요? div로 감쌌을 때 텍스트가 변하나요? 아니죠. 거기 기본적으로 글자 검정색에 그 다음에 언더라인이 없죠. 그죠?
근데 A는 그런 게 있잖아요. 색상도 파란색으로 나오고 텍스트 데코레이션도 나오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A의 노멀라이즈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A의 노멀라이즈는 무조건 CSS 최상단에 무조건 깔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깔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A 엘리먼트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div의 자식인 A 엘리먼트를 감싼다. 그러니까 다시 div의 자식인 A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는 건들지 않는 거예요. 얘는 그냥 딱 한 번만 써주고 여기를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얘는 그냥 노멀라이즈 해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를 건들면 안 된다. 내가 만약에 색상을 A 엘리먼트의 색상을 변경시키고 싶다 해가지고 얘를 변경시키면 모든 A 색상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녀석을 찝은 다음에 그 녀석의 색상을 변경을 시켜줘야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고 색상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노멀라이즈는 절대로 건들지 않는다. 딱 한 번만 써놓고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써주면 어때요? 중복도 최소화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봤습니다.